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엄청 배고파님, 네, 사실 저도 배가 고픕니다. 네, 그리고 이제 뚝딱이님, 네, 뭐 이주님, 뭐 여러분들, 네, 뭐 혼미야, 은우님, 시온님 모두 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아마 준비한 것들은 1시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보다가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귀중한 시간 절대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잘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번역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디아님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신 분들 계시니까 네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제 PTA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 통해서 이제 뭐 세미나나 강연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햄스님 반갑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과 라이브 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기존에 뭐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했던 자료들, 그리고 지금 저희 학생들, 네, 스위트피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아일랜드 현지에 나가 있어요, 제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았고, 또 중간에 나오겠지만 그 학생들이 현지에서 찍어준 영상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코로나 시국의 현지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현지에서 직접 찍어준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주, 캐나다 뭐 이쪽에 제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네, 룰루랄라님도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모 강연에 이제 나가갖고 아일랜드를 소개를 이제 한참 했죠. 한참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일랜드를 잘 몰라요. 심지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거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일랜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뭐 영국 옆에 어디 뭐 이 정도가 거의 대답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잘 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물론 워킹홀리데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한 10분 정도 짤막하게요.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영어권 워킹홀리데이는 어떤 현재 상황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네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제 되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국가들을 보면은요, 아이고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국가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영어권 국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PT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PT 화면 잘 보이세요? 이게 저희가 네, 좀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들 세팅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영어권 국가라도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어권 국가 5개국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나 지금부터 무조건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호주가 지금 안 되고 뭐 캐나다가 이제 뭐 비자가 시작되고 뉴질랜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실까봐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우리가 많이 가는 나라예요. 보통 1년에 여러분 3,000명이 모집을 하는데 3,000명 모집 중에서 거의 경쟁률이 한 4대1에서 5대1 정도 된다고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15,000명 가까이 매년 지원을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매년 5월달에 모집을 합니다. 근데 올해 모집 안 했죠. 작년에 안 했죠. 그래서 현재는 모집이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모집을 한다면 역시 5월달에 비슷하게 모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5월 14일일 수도 있고 17일일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때그때 달라요. 다르지만 거의 다 5월 중순경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모집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이제 캐나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2021년 여러분 모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원한 베스트셀러 국가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캐나다를 여러분들이 지원하심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잡 오퍼, 내가 캐나다에 일자리가 먼저 구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만 원래는 지원이 가능했죠. 하지만 근데 이번에 잡 오퍼 조항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백신까지 모두 맞으신 분들은요, 캐나다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실 수가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워킹홀리데이로 출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년 4월, 10월 두 번 모집을 해요. 600명 모집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600명 모집은 한 번에 600명씩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4월 달에 300명, 그리고 10월 달에 300명, 그래서 총 600명의 모집을 합니다. 2019년도까지 모집을 했어요. 경쟁률로 따지면요, 제일 높은 나라예요. 거의 한 6대1, 7대1까지 경쟁률이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를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올해는 어쨌든 비자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10월이 된 현 상황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모집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법도 해요.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가 전혀 다른 나라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영국은 근데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정상적으로 모두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일랜드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우리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은 준비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국은 매년 2월에서 7월 모집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도 모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해리 원정 때 거의 보면은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조회수를 보면 호주 영상 관련된 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1만회, 2만회 이상씩 막 올라오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회수가 1, 2천에 간신히 나오는데 그만큼 호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호주는요,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여러분 호주 농업 비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호주 농업 비자 관심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제 아일랜드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든 농업 비자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호주 농업 비자 영상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찍어두고 나서 호주를 제가 후속 영상을 찍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결국 저희가 호주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후속을요. 왜냐면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가 농업 비자에 대해서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포함할 것이다 이런 게 호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결국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기존에 있던 비자의 확대 정도, 일단은 대한민국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추후에 또 다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겠다, 업데이트 하겠다 정도라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호주 농업비자는 아마 당분간은 우리가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어권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 궁금하신 나라들 있으세요? 왜냐면 여기 사실 지금 이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현재 맺어져 있는 국가들 총 24개국입니다, 여러분. 24개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24개국 체결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해왔지만 제가 거의 하고 있던 국가들은 이제 영어권 5개국 정도, 그리고 이제 일하는 초창기 때 이제 일본 아니면 대만 이 정도 이제 가볍게 제가 만져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근데 이 해리 원정대를 하다 보면 이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그런 국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칠레 같은 나라 뭐 이런 국가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저희 이제 직원이나 저나 정중하게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잘 모릅니다. 라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이제 국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영어권 5개국 이외에 궁금하신 정보들은요, 가장 정확한 거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아니면은 각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문의사항을 보시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각이라뇨. 저희 감사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워킹홀리데이 국가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한번 다양한 국가들의 혹은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나라들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만 30세 이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루카스님 반갑습니다. 사실 루카스님 뭐 다른 분들 다 반갑지만 루카스님도 굉장히 반가운 게 저희 해리원정대 거의 초창기 멤버시고 결국 지금 영국에 계시는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루카스님 나중에 저기 이제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는 우리 해리원정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영국 소식들도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지금 뭐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여러분 기다리시던 아일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죠.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잘 몰라요.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히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국 옆에 있어요. 영국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뭐 조금 이제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영국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영국이 4개로 나눠져 있긴 하죠.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북부에 저기 보면 이게 국경 그려져 있죠. 북쪽에 있는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던 아일랜드 아래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예요. 흔히 말하는 아일랜드 공화국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바로 여러분 저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자, 근데 저 아일랜드 공화국은 여러분 영국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이 아일랜드인데요. 우리가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물론 뭐 어려운 질문이면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분 식민 지배를 당했었어요. 뭐 역사 시간에 다 배웠죠. 총 몇 년의 식민 지배를 당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 좋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여러분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서 36년간의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근데 그 36년간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일제, 잔재다 뭐 이런 게 많이 남아서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영국은요, 여러분 이웃나라인 아일랜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약 780년간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은요. 그 뜻은 뭐냐? 7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아일랜드의 모든 것을 사실 거의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일랜드로 가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첫 번째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쓰는 국가. 아일랜드는 원래 자국어가 있어요. 갤리거가 있는데 자국어를 사용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고 대부분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왜 영어를 사용하냐? 영국에게 식민 지배를 그 긴 시간 동안 당하다 보니까 언어조차 이제 뺏겨버렸죠. 언어조차 이제 뺏겨버렸고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사회 현상들 모든 게 다 영국과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아일랜드라는 게 여러분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는 영국의 가성비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쓸 정도로 영국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물가는 싸고 영어는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 교민들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일랜드 내 교민분들이 약 500분 정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사실 영국과의 이런 관계도 좀 기억을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어떤 나라를 가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좀 잘 알고 가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공부하던 시절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블린이라는 이제 수도가 더블린이거든요.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정말 큰 도시인데 토요일 날요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차만 몇 대 다닐 정도로 평소 다니는 거에 뭐 절반이 아니라 이제 10분의 1도 이제 안 되는 정도로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일랜드를요. 그만큼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펍 있죠. 술 마시는데 펍에서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럭비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아일랜드 럭비 시합을 하면 거리에 원래 이제 사람이 없대요. 네,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요, 여러분 럭비에 흔히 말하는 정말 미친 나라예요. 특히 영국과 시합은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영국에게 식민 지배를 780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항상 억압받아 왔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영국 사람을 팔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그게 언제죠? 바로 럭비 시합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하고 아일랜드의 럭비 시합은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일랜드를 가셨을 때 영국에 관한 거는 약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아요. 우리 같은 이제 20대, 30대들은 일본이 싫기는 하지만 우리 윗세대처럼 막 그렇게 싫어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도 마찬가지. 20대, 10대들은 사실 크게 뭐 영국에 대한 반항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40대, 50대, 60대들, 특히 60대 이상은요, 영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를 가셨을 때 혹시라도 정말 있었어요. 제 학생 중에 영국이나 아일랜드랑 시밀러하다는 표현을 아일랜드인들에게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곤욕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면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여러분 영국과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지만 분명히 다른 국가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을 해요. 아일랜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영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셔도 좋고 어학연수를 가셔도 좋고요. 혹은 뭐 다른 무언가를 가셔도 좋은데 가셨을 때 얻어서 돌아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언어였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언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대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30대 분들은 아직 더 많이 배워나가야 할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어를 배우고 또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다못해 뭐 어떤 나라를 가서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뭐 술을 한잔 마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나라 가서 식사를 함께 하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일랜드는요, 여러분 여행을 여러분들이 정말 게으르지 않고 귀찮지 않다면 정말 편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유럽 내에서는 당연하고 가장 저가 항공사, 가장 저렴한 항공사 있죠. 가장 저가 항공이 바로 여러분 라이언에어라는 항공이 있어요. 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항공사인데요. 그 라이언에어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더블린에서 런던을 가시든 혹은 더블린에서 파리를 가시든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이제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캡처해 놓은 화면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가장 상단이 더블린에서 여러분 런던의 게트윅 공항, 런던이 이제 공항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공항, 그러니까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이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뭐 게트윅 공항도 있고 히드로공항도 있고 뭐 4개 공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공항으로 들어가는 건데 왕복 항공료가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한 45유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6, 7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더블린에서 런던까지 왕복으로 다니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행을 원하신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편하게 다니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은요, 지금 프랑스 파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파리 들어가는 것도 왕복 60유로가 여러분 되지 않아요. 왕복 60유로 정도면 여러분 한 7만원대, 8만원 정도면은 파리도 자유롭게 왔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를 선택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아일랜드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행을 통한 정말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일랜드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 사실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도시를 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맞아요. 굉장히 좋고요. 뭐 몇 년 뒤가 돼도 좋고요. 뭐 당장이 돼도 좋고요. 언제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요. 그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품어두고 그 나라를 하나 둘씩 공부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장 저는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보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워킹홀리데이를 검색했을 때 뭐 워킹홀리데이 혹은 어학연수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시급이 얼마냐 그 나라 일만 보고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하셔서 여러분들이 몇 년 뒤의 계획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제 보면은 대도시라고 해서 제가 더블린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형 도시 코크라고 적어놨고 소도시는 골웨이인데요.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린은 수도인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크는요 우리나라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골웨이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강릉이라는 도시 있죠. 이런 도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도인 더블린도요 우리나라의 서울보다는 훨씬 작아요. 서울이 지금 인구가 뭐 1000만이 뭐 깨졌네 뭐하네 1000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죠. 더블린은요 우리나라의 수원 정도 여러분들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수원 정도 크기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뭐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바로 수도인 더블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린으로 가신다고 하면 뭐 일자리를 구하기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여행도 좋죠.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타려면 더블린 공항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곳도 물론 비행기가 있지만 더블린처럼 그렇게 비가 많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아일랜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여러분이 영어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근데 대부분의 어학원은 더블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수도인 더블린이 가장 내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도시를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더블린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 도시 이제 중간 도시죠. 부산 같다 그랬죠. 이제 중형 도시 같은 경우 사실 다른 거보다 저는 뭐 걱정은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면 일자리가 많지 않긴 해요. 하지만 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긴 하죠. 근데 사투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뭐 어학원이나 뭐 교육기관에서는 당연히 사투리를 쓰지 않겠지만 주변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좀 이제 사투리 액센트 억양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신경 쓰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소도시 고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릉 같은 바닷가 도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풍경 정말 이쁘죠. 근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만 만약에 오늘 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 혜리님은 만약에 아일랜드로 간다면 혜리님의 동생이 간다면 혜리님의 조카가 간다면 어느 도시로 보내시겠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아일랜드 사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얻으려고 온다. 여러분 어느 도시를 추천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게 있죠? 바로 수도인 서울입니다. 당연히 서울로 가야 교육기관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사람도 만나죠. 뭐 야 저기 어디 충청도 어디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 가면 니네 나라 사람 없어 거기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가고 싶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도시 걱정은 잠시 밀어두고요. 아일랜드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꼭 수도인 더블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면 더블린에서 여러분들이 생활도 적응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코크나 뭐 코이나 이런 지방 도시로 가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세요. 뭐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좀 무섭게 생겼지만 저희 벌써 이제 오랜 기간 봐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은 제가 뭐 언제든지 답변을 중간중간 넣어서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바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니네요. 영상은 지금 중간에 잘린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도인 더블린입니다.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영상은요 지금 아일랜드에 있는 제 학생이 일주일 전에 찍어서 보내준 영상이에요.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찍어준 모습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아일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은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5일 전이에요. 아일랜드에서 5일 전에 여러분 여기가 크라프트 스트리트시네요. 아일랜드 제일 중심 거리 이제 우리로 따지면 홍대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라프트 스트리트에서 지금 이제 버스킹하는 거를 이제 제 학생이 이제 오늘 그 라이브 관련돼서 이제 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준 영상들입니다. 노래 잘하죠 사람들요? 자, 제가 좀 넘어갈게요. 아일랜드는 아까 제가 지금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원스의 나라라고 하는데 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여러분 전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고 아일랜드를 가시면 정말로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정말 세 가지는 좋아하고요. 세 가지는 여러분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글 잘 써요. 글 쓰는 거 굉장히 잘 쓰거든요. 아일랜드는 인구가 460만 밖에 되지 않고 780년간 영국에 식민지배를 당했지만요. 노벨 문학상을 4명이나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두 번째는 음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이제 원스라는 영화가 소개되고 그 OST가 이제 사실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 원스란 영화를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유투 세대가 아니긴 한데, 유투나 여러분 데미안 라이스나 이런 이제 사실 굉장히 아일랜드 출신들의 유명한 뮤지션들이 정말 많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리 곳곳에요, 여러분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아일랜드 어디서든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아일랜드 처음 갔을 때 친구도 없고 왕따였잖아요. 누구나 다 왕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맥도날드에서 1유로짜리 커피, 지금도 아마 팔 거예요. 1유로 커피를 사갖고요. 그냥 이제 거리에서처럼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번째가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 술의 나라예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술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바로 기네스입니다. 그 기네스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나라 술이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네스는 여러분 아일랜드 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일랜드에 대한 향수를 조금 이제 느끼고 싶으시다면 기네스를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술과 음악과 글쓰기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일랜드가? 바로 영국의 식민 지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시간 동안 억압돼서 물려왔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술 먹고 그 울을 노래로 토해내고 글로 써서 이제 그 풀어내는 방법들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다 아시죠? 여행기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어떤 거인이 소인국에 가서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일랜드의 작가가 쓴 글이거든요. 근데 그 걸리버 여행기는 사실 식민지 시대 때 영국의 모습을 굉장히 비판한 그런 책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나갔어서 제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고 출가할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그런 책들이 정말 많아서 혹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아무래도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저도 갈 때 그랬고요. 물론 뭐 계신 분들도 이제 사실 뭐 돈을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일은 해야 될 겁니다. 공부를 하러 가든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든 어떤 형식으로 가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출국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바로 일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일단 아일랜드 시급은 여러분 10.2유로입니다. 10.2유로면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4,000원 조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환율이 한 1,375원 정도 여러분 됐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 기준으로 따져 봐도 한 14,000원이 조금 되지 않는 돈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시급이 사실 훨씬 높은 나라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일랜드 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해리 원정대에 대한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지금 저를 만나신 분들도 저 해리 원정대 구독자 중에서도 벌써 100분이 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좀 이야기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만났는데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일랜드 가서 뭐 농장 갈 거예요, 뭐 공장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꿀잼 감사합니다. 기분이 또 굉장히 좋아지네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어요. 근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농장이나 공장에 대한 일은 없다. 아일랜드가 물론 농업이 발달했어요. 특히 목축업 같은 경우 발달은 했지만 우리가 뭔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기업형이죠. 기업형이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할 일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뭐예요? 결국 서비스업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카페일 수도 있고요. 식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펍일 수도 있고요. 뭐 각양각색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식당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한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호주나 뭐 뉴질랜드 같은데 밴쿠버 같은데 보면은 동네마다 이제 한식당이 하나 두 개씩 다 있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 더블린 전체 다시요. 더블린 아일랜드 전체 통틀어서 한식당이 한 대여섯 개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영어를 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호주나 뭐 이런 이제 일자리만 찾아서 갔던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을 구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는 해요. 일만 딱 보고 가는 경우는 한국에서 구해놓고 가자마자 바로
1, 2주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최신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도요. 근데 지금 다 외국인들이 나갔잖아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최근에 입국하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일자리들을 지금 다 찾고 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심지어 아까 이제 영상 그 보내준 학생하고 이제 카톡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일을 좀 천천히 구하지. 뭐 가자마자 그렇게 얼마 안 돼서 구했냐 그랬더니 일자리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많아서 이제 내가 뭐 이력서 내고 경력이 조금 있어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하고 있는 10월 3일 기준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요 사실 내가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 학생들 왜냐면 이제 그 방송을 위해서 저도 이제 자료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왜냐면 글을 좀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의 학생들이 갔을 때 현재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인데 영국도 일자리가 많대요. 사실 이 얘기도 맞을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루카스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해리워즈 구독자라서 영국 출국하셨다고 했죠. 현재 영국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검색해보고 블로그 검색해보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 다 이미 과거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정보가 많은데 현재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분명 블로그나 유튜브 보던 시대하고는 조금 더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김수현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실력은 어느 정도 쌓고 가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질문인데 사실 정말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근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나 남자친구나 가족이나 여자친구나 뭐 기타 등등등 뭐 모두하고 좋습니다. 누군가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서빙 오시는 분한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누군가가 주문을 넣었을 때 정말 실수 없이 이 주문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 영어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까지는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서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언어는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질문 하나만 이제 더 보면은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해리 원장대 영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거는 제가 찾아보면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학생들 그렇게 나가지만 누구 하나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간 학생들 카페에서 일을 해요.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하고요. 뭐 어디서도 일을 하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그런 거보다는요. 차라리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경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영문력 증명서를 받아서 나가시는 게 바리스타 자격증이니 뭐 네일 자격증이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내가 자격증이 있어. 왜냐면 걔네들은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나라에서 뭐를 따왔다, 우리나라 무슨 기관에서 해준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력을 꼭 그런 데서 쌓아서 나가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예린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요. 아일랜드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일자리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사무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없대요. 사람 좀 구해서 어떻게 좀 뭐 진짜 농담이지만 배로 실어서 좀 보내달라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이게 한순간 분명히 쏟아져 들어갈 시기가 오긴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국을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국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사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호주나 이런 곳들 보면은요, 내가 일을 해요.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냥 일 놓고 나 아는 사람 주고 오면 되잖아요. 내가 일하던 거 일 넘겨줬다고요. 소개 비용을 막 500불씩 받고 그랬어요. 정말로요. 사실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지만 물론 그들도 앞에서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요. 물론 당장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년 뭐 내년 연말까지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끊기나요? 조혜성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이게 뭐 와이파이 문제인가? 네. 저희가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들 남겨주시는 게 좀 끊김이 있어서 네, 일단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이제 촬영팀이 이제 그 뭐 다 만져보러 이제 갔거든요. 아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 주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자, 학생 비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학생들에 대한 것들 아일랜드 물론 이거는 지금은 저희 학생들의 100명씩 나가 있고 그리고 작년 이제 있던 학생들 그리고 지금 올해 현재 있던 학생들에 대한 이제 것들을 평균 값을 저희가 냈습니다. 왜냐면 사실 해리 원정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더블린에 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집값이 주에 150유로 정도, 그러니까 주당 20만 원 정도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월세가 약 80만 원 정도 여러분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2년 전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거의 주당 한 3, 4만 원 이상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월세는 한 80만 원까지도 내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뭐 마시는 돈, 식사하는 돈, 그리고 이제 교통카드.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 뭐 걸어 다니고 뭐 자동차 타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직은 이제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그 비용들 전부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12만 6천 원 정도 보통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현재 평균 시급을 보니까요. 약 16,000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받고 있는 비용들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해보니까 생활비랑요. 한 달 동안 생활비, 집값 합치면 여러분들 내가 주당 20시간 일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요. 돈이 딱 맞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돈을 모아와야 되겠다. 얼마라도 내가 단돈 100원이라도 남겨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일랜드가 아닌 호주나 이런 국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돈을 벌어도 딱 생활비 정도만 벌면 돼. 아까 얘기 드렸죠. 주당 20시간 보통 일을 하니까 20시간 일하면 여러분 100이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값, 생활비 다 합친 비용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딱 맞추면 좋겠다. 그리고 팁문화잖아요. 그 팁을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여행 갈 때 아까 얘기 드렸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갈 때 항공 굉장히 싸니까 그런 여행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집은요. 네, 맞아요. 무조건 쉐어하우스 비용입니다. 집 자체는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들어가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쉐어하우스를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집을 렌트를 하셔야 되는 이건 집값이 더 비싸요. 120, 30만 원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쉐어하우스로 방을 예를 들어 방 하나 쓰고 또 다른 방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쉐어 나누는 거죠 말 그대로.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는 같이 쓰는 형태 그런 형태로 살았을 때 현재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제가 얘기를
시티 내에요. 시티에 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티에 살지 않게 됐을 경우에 좀 외곽에서 나는 살겠다는 경우는 집값이 더 낮을 거고, 반대로 나는 강남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는 저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밑에 이제 예린님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주 20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렸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일랜드 자체가 학생 비자를 출국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보다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출국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노동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할 거면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오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워홀 비자보다 학생 비자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시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비자는 출국이 가능하지만 워홀 비자는 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당 3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당 39시간 일을 하면 당연히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저는 39시간 일하면 거의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8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제 시급이 더 높은 아까 얘기했던 호주나 이런 나라를 가기를 이제 훨씬 더 권해드리는 게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반갑습니다, 베스토피아님.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을 이제 제가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에서 사실 이것도 제가 아일랜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간략하게 유학한다고 요약해봤는데, 학생 비자는 여러분 지금 출국 가능해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현재 출국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 학생 비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보다 학생 비자 출국자 수가 거의 3, 4배 이상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일랜드는 이제 여러분 영어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면 워킹홀리데이 경쟁률 5대1, 5대1, 6대1 뚫는 바에는 그냥 편하게 학생 비자 뭐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인원도 훨씬 더 많고요. 뭐 서류 절차에 이제 조금 더 심플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보면은 밑에 이제 근무 가능 시간이 학생 비자 같은 경우 주당 20시간까지, 20시간이면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딱 생활비 나옵니다. 정말 딱 그만만 나오는 거고요. 학생 비자 같은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당 3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20시간까지 가능하고 39시간까지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가신다고 20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혹은 39시간 이상 반드시 일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봤을 때 그냥 뭐 일하는 시간, 영어 공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연장이 가능하죠. 2년차, 뭐 3년차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호주를 제외한 경우 대부분 비자 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내가 아일랜드나 유럽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학생 비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총 3번,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장기적으로 살고 싶고 크게 돈보다는 뭐 영어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 학생 비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일을 해서 일단 좀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대부분 이루다 보니까 언어 실력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뭐 호주나 이런 시급이 높은 국가 혹은 뉴질랜드 같은 국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권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해리원정대는요, 사실 제가 굉장히 요 근래 뭐 1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한두 달 사이에 힘들다라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힘들다, 굉장히 현타가 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그만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이미지, 좋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다시 힘낼게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제가 느꼈던 것도 있지만 또 그건 일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해외 원정들 기다리고 이런 에너지에서 목마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은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요. 그 해리 원정대 카카오톡 채널이나 뭐 그런 쪽으로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안 했지만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상담하신 분들 뭐 아까 뭐 루카스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이 계셨지만 저 구독자분들은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거예요. 뭐 상담 비용이 있거나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 해리원정대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면은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께 시간 내서 직접 만나보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다고 올려주신 분들 정말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저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저희 그 촬영팀이 빨리 좋아요 누르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하는데요. 꼭 남겨주시면 해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다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